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오늘은 세력의 속임수 음봉을 발견하고 분석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이거는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오는 매매 방법입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일진 홀딩스와 그리고 동시에 조일알미늄이 동시에 이러한 패턴을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제가 매수를 하면서 이것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강의 바로 직전 영상에 음봉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낀다고 했죠. 차트는 심리와 사람들의 투자한 돈들의 움직임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분석해서 내가 적절한 위치에서 매수하는 게 이제 차트 분석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일진 홀딩스가 바로 어제 25일 날 갭을 13% 띄우고 13%가 맞나요? 13% 띄우고 롱바디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담감을 느끼게 돼요. 음봉이 길게 있으면. 그리고 실제로 롱바디 음봉을 맞으면 다음 봉에도 음봉이나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도. 자, 그래서 이 음봉이 심리적 압박을 많이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로 하여금 다음 봉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또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이제 압박을 넘어선 공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사리 매수가 들어올 수 없게 되고 기존에 혹시나 들고 있는 사람들도 추가로 또 던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차트에서 롱바디 음봉은 어쨌든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롱바디 음봉이 바로 어제 나오게 된 거죠. 이 일진 홀딩스 차트에서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야 일반적인가? 그러니까 차트 분석에 100%는 없지만 그 심리에 따른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흐름은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고점을 크게 올린 건 아주 크게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매수세에 의해서 약간의 조정, 한 요 정도 조정은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시나리오를 이걸 깨고 가격을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봉으로 볼게요. 범위 안에서 오히려 올라오는 그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자, 그럼 분봉으로 분석을 들어가야 돼요. 자, 분봉으로 봤을 때 이 어저께 흘러내린 시나리오를 보시면 거래가 앞에만 쌓여 있죠. 그러면 매물이나 사는 사람들이나 판단에 사람들이 매수 매도 판단을 어디서 많이 했다? 이 앞전에서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거를 이제 매물대라고 하죠. 이 매물대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매물대가 올라오기가 힘든 구간이겠죠. 왜냐하면 어제 산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장 초반에 9시 반 이후로 거래가 터지면서 이 매물대 구간에서 힘차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요. 힘차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매물대 제가 선 그은 데 있죠. 이 매물대 아래로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시 움직여서 상승을 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로 다시 올라온 그림을 보면은 일봉상 그림이 한 요 정도까지인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몸통이 여기까지 있는데 이걸 없다 치고 한 요 정도가 됐던 거죠. 몸통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어저께 13% 띄우고 호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호재가 있었을 건데 띄운 다음에 밀렸다고 하면 아무런 매수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제 갭을 띄우면 호재가 있는데 갭을 띄우고 그 뒤에 매수세가 없이 흘러내렸다는 건 투자의 매력이 없거나 세력이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겠죠. 이 구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올랐다라는 것은 안 그래도 투자 심리가 꺼진 상황에서 오히려 이때 나왔어야 할 수급이 어저께 나왔어야 할 수급이 오늘 등장하면서 올린다라는 건 이건 필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차트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올리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음봉을 만들면 어떻죠?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뱉을 수밖에 없어요. 압박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또 눌리면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일진홀딩스를 이전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한번 경험을 했을 거예요. 롱바디 음봉을 맞고 그 뒤에 쭉 눌렸던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롱바디 음봉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올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롱바디 음봉이 이렇게 공중부양하면서 이게 다 좋은 차트인가?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외적으로,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밑으로 흘러내리는데 흘러내리지 않고 버틴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이해가 되시죠,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왜 얘가 이게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일반적인 흐름을 깨고 오히려 수급 라인을 만들면서 힘을 주면서 가격을 지켜줄까? 이거를 오히려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 이 모습을 발견을 하고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롱바디 음봉 만들고 롱바디 음봉에서 이제 그 몸통을 다 돌파하는 양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0% 이상으로 마감하는 경우 또는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전장에 이 수급을 보았을 때 이제 살짝 눌렸을 때 아주 살짝 눌렸을 때 사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할 수가 있었죠. 매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저항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을 더 이상 매수하지 않았고요. 오전장만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 여기서 바로 올라주면 이제 더 홀딩을 가는 건데 빠르게 오르지 않고 거래가 이제 안 나오고 있죠. 거래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뭐 계속 장을 봤다고 하면 다시 이렇게 힘을 줄 때 이 차트가 이제 정말 가려고 하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었겠죠. 자, 아무튼 그런 이 세력이 밀고 나서 차트가 망가지고 음봉이 나왔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밀어서 또 거래를 터뜨리는 경우는 거의 그날의 고점까지 가는 경우와 그리고 양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예전에도 그러한 종목들이 있었고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간간히 이러한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기억하셨다가 롱바디 음봉인데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신다고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할 필요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근데 예외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항이 여기까지 남아있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건 좀 예외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속 이음봉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한번 올렸다가 또 밀어요. 올렸다가 또 밀고 며칠만 좀 봉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전고에서 한번 또 밀고 그 다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패턴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단기적으로 들어가기 좀 힘들겠죠. 연속 이음봉은. 근데 연속 이음봉이 아니라 이제 음봉이 하나만 있으면 조금 수월해집니다. 패턴 자체가.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주고 나면 앞으로 상승 흐름에 대한 그 기회가 더 크게 열려요. 일반 차트보다. 가능성이에요. 아직 이 저항대를 어떻게 소화하냐. 그리고 얘가 여기서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되고 이제는 좀 5일선을 타면서 가는 그림, 그런 그림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오늘 조일 알미늄도 우리가 공부할 만한 거죠. 비슷해요. 보시면 어제도 음봉 압박을 주고 있죠. 투자자들로 하여금 긴 꼬리 달고 음봉 압박을 주면서 좋은 신호가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일반적인 평범한 흐름 안에서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하면서 가던가 하는 건데 지금이 아니죠.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장 초반부터 밀어 올렸단 말입니다. 그죠? 장 초반부터 이 매물대 안으로 밀어 올려서 여기가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진 구간을 보시면 돼요. 올려서 이제 가버렸죠. 장 초반부터.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또 하나 응용해서 보자고 하면 응용이에요. 이번엔. 자, 장 초반에 이렇게 크게 올랐죠. 이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막 차트가 좀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많이 없는데 어쨌든 장 초반에 20%인가를 바로 찍었을 거예요. 이 차트가, 이 종목이. 그래서 좋았는데 보시니까 급락을 크게 해버렸죠. 그러면
얘가 조정되는 정도가 추세를 살리려면 한 여기 1700원 위에서부터 가서 보합을 살짝 깨던가 올라가던가 이렇게 시간을 좀 끌어주면은 그나마 상승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서 이제 투매를 하고 던지고 해갖고 차트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눌렀나? 그죠?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래서 저도 오전에 이걸 봤을 때 와, 이거는 오늘 차트를 완전 망가뜨렸구나. 오늘을 가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판단이에요. 차트가 갈 거면 추세를 죽이지 않는 것인데 추세를 저렇게 죽여버리면 오늘 가기 힘들겠다라고 1차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적인 것도 물론은 있죠. 자,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 되어 예외적이냐면 여기 라인 있죠. 흘러내렸고 반등이 나올 것 같이 하면서 안 나온 자리가 있어요. 거래도 터졌고 여기 큰 음봉 터졌죠. 여기 아마 사기도 좀 샀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이냐면 이 위에서 만약에 슈팅이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1700원까지 다시 밀어서 때려주면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차트에 대한 추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분봉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와주면 이게 흐름이 또 전환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까지 분명 끝났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올라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올라오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어요. 얼마 전에 조비였나? 그 녀석이 항상 그렇게 하는 패턴을 만들긴 하는데 그거는 세력들이 정말 돈이 많아야 돼요. 막 쥐었다 흔들었다 막 그게 가능한 건데 그 레버리지가 움직이는 폭이 꽤 넓다라는 건데 그건 세력의 자본 규모에 따라 좀 달라져요. 운전은 그렇게 하는 거죠. 지네가. 어쨌든 이 그림으로 오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시나리오가. 그러면 얘는 가능성이 있겠는데 하면서 이제 추세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65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보는 거긴 하지만 장중에 봐도 이제 눈치를 챌 수는 있긴 해요. 이러한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단타 데이 트레이딩 단타를 하는 분들은 이러한 패턴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깊게 누르고 다시 이렇게 막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비 한번 볼까요? 조비도 그래서 조비가 맞을 거예요. 급등했었던 날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날이 8월 3일이었어요. 8월 3일 차트를 보시면 이게 오를 때 강하죠. 상승이. 그죠? 단번에 4% 1분봉이거든요. 4% 오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갈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 얘가 또 이제 저항이잖아요. 갈 것 같이 하다가 이렇게 눌러버려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장이 마감이 돼요. 저렇게 밀어버리면 당일날 다시 튀어오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얘도 이제 어느 구간을 좀 돌파했을 때 다시 의미 있게 볼 수 있죠. 이 매물대 구간, 거래가 터졌던 이 매물대 구간에 다시 올라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뚫어서 이 매물대 구간에서 머물다가 당일날 머물다가 더 오르는 이러한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인 거예요. 일반적인 흐름이 압박을 주면 떨어지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극복해서 다시 한번 재차 올라왔다라는 건 이거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장난을 치는 거죠. 악재가 당일날 갑자기 생기지는 않잖아요. 호재가 있으면은 그 호재를 가지고 계속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누가 매도를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섹터가 다 같이 오르는데도 누가 저렇게 매도를 그냥 해버릴까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저건 이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미리 알 수는 없고 이제 전개되는 움직임과 돌파하는 구간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